에디퍼스 컴플렉스라는 것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속에 아주 가장 핵심적인 어떤 신화죠. 이 에디퍼스 컴플렉스를 중심으로 신경증 이론이 다 발생을 했죠. 그래서 근데 이 에디퍼스 컴플렉스를 욕동의 문제, 그리고 욕동에 대한 방어, 이런 이론 속에서 죄의식의 문제, 그래서 초자도 이론이 나오고 하지가 나오는데, 코엇이 볼 때는 이 에디퍼스 컴플렉스를 우리의 욕동과 여기에 대한 반응이라고 봤던, 이것이 일차적인 어떤 역동이라고 봤던 프로이드의 견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동 때문에 생겨난 일이 아니고, 이건 자기 대상과 그러니까 셀프와 셀프 아브젝트 간의 관계가 잘못된 데서 오는 부작용이 에디퍼스 컴플렉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욕동 때문이 아니고 자기의 결함에서 발생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와 자기 대상, 셀프 아브젝트와 셀프 간의 이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데서 오는 부산물이 바로 에디퍼스 컴플렉스라고 지칭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그래서 그걸 설명해내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아이들에게서는 어쩌면 부모의 태도가 결정적인데, 아이들은 이 에디퍼스 기간에 보통 4, 5세 될 때 아동들이 어떤 성적 행동이나 경쟁적인 자기 주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셀프 어서티브니스가 생기는, 자기를 주장해내고, 그리고 그래서 자기 주장하면서 이게 경쟁으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성적 욕구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 경우에서 두 가지의 종류 부모를 생각하고 있어요. 한 부모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한다는 게 아니고, 부모가 아이의 성적 행동과 자기 주장성에 대해서 거기에 대항하는 형식으로 그걸 억제하려고 하는 반응을 하는 부모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못하게 금지시키는 부모가 있고, 또 하나의 부모는 아이가 발달을 성취한 것, 이게 성적인 어떤 행동이나 그리고 자기 주장성이 드러나는 것은 이거 자체를 아이가 잘 발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는 걸 자부심으로 받아들이는 부모가 있다는. 그래서 부모가 자부심을 가지는 경우에는 아이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셀프의 발달, 그게 어떤 면에서 건강한 어떤 성적 관심이나 성적 호기심이나 아니면 자기 주장의 활력성, 그리고 자기 주장성. 그래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활력이나 자기 주장하는 힘이나 그리고 적절한 성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발달적 요인이라고 보는 부모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가 벌써 이제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있고, 엄마가 자기하고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빠한테 지지하려고 경쟁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그리고 자기 안에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하는 그 굉장히 활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 아이한테 그런 보이는 그 활력을 보고 우리 아이가 참 적절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모를 가졌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이때 보통 이 과정 속에서 무조건 자기를 억압할 필요가 적다는 얘기죠. 자기 안에 일어나는 욕동 문제가 별로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주는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근데 부모가 처음부터 성적인 어떤 사고나 행동이나 이런 표현이나 그리고 자기 주장성 자체를 이걸 공격성으로 느끼는, 위협적인 것으로 느끼는 부모는 이해가 잘못될까봐, 이거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아주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부모. 그러니까 겁이라는 거, 아이가 이 사회 속에 적응하지 못하도록 얘가 엉뚱한 짓을 계속 하고 있어, 얘를 빨리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길들여야 되겠다는 쪽에서 바로 아이를
엄격한 어떤 틀 속에서 가둬버리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까 아이가 이때쯤 보이는 그 어떤 활기, 비거라고 할까요? 이 활기와 그리고 성적 호기심이라 또는 그리고 공격성이라고 하는 건 자기주장성, 이런 아이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발현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 버린다는 얘기죠. 만약에 부모가 이걸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보통 프로이드가 관찰했던 아주 집요하게 억압되어 있는 정서, 이성 부모하고 성적 관계를 맺고 싶다, 아니면 자기와 다른 성의 부모를 살해하고 싶다, 이런 욕동이 그렇게 강하게 생겨서 그걸 억압하게 되는 것은 이 자기와 자기 대상 간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부산물인 것이지, 부모하고 아이 간의 관계가 이렇게 부모가 아이의 새롭게 자라나고 있는, 발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모습들, 이 활기찬 것, 이런 것을 긍정해주는 부모와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억압해야 될 그런 강력한 욕동들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욕동이 1차적인 게 아니고 이건 2차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웃이 욕동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이 욕동은 자기와 자기 대상 간의 관계가 건강하면 문제될 만한 욕동이 안 생겨난다고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욕동 방어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고전적인 정신분석과 코웃이 얘기하고 있는 이 자기 심리학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여요. 이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코웃이 마지막까지 나는 프로이드의 이론을 보완한다고 우겼지만 결국 이고 사이카리 쪽에서 그게 아닌 것 같다고 서로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부분이죠.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프로이드의 이론하고 다른 이론이에요. 이건 명확하게 환경을 중심으로 한 이론이죠. 그래서 이 부모 대상 셀프 오브젝트하고 관계를 무시하고 에더퍼스 컴플렉스를 이해하려고 하는 프로이드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이 어떻건 우리 안에 욕동이 있어서 이 욕동이 발현하기 때문에 이 드라이브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을 에더퍼스 컴플렉스라고 봤다고 하는 것이 프로이드의 어떤 1인 심리학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이것이 코웃은 이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봤다는 점에서 근원적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코웃의 이론은 굉장히 파워풀하게 에더퍼스 컴플렉스를 새롭게 조망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어느 쪽의 이론을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에더퍼스 현상을 이해하는 전혀 다른 어프로치라는 걸 여러분들은 우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람들하고 관계나 임상을 하면서 내가 만나는 이 환자는 어느 쪽으로 보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여러분 나름대로 경험들이 쌓이겠죠. 그러면서 코웃적인 접근 아니면 프로이드적인 접근, 어느 것이 둘 다 훌륭한 접근이지만 내 임상에는 나는 어느 쪽에 더 신뢰하면서 내가 임상을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 각자 선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이 아주 첨예하게 다르다는 것은 오늘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이해가 되시나요? 예. 코웃이 주장한 것은 에더퍼스 컴플렉스가 누구나가 겪어야 될 아주 부정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에더퍼스 컴플렉스 자체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에더퍼스 컴플렉스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다 고통스럽게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수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이디푸 컴플렉스가 모든 문화에 있는 현상, 전반적인 현상이고 누구나가 이건 불가피하게 자기 욕동 때문에 겪어야 될 과정이라고, 누구나가 자기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부모 대상과 결혼하고 싶고 또 부모 대상을 어느 한쪽 대상을 살해하고 싶은 욕구가 강렬한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고 하는 이론 자체가 코덱에서는 거부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에더퍼스 컴플렉스 이 시기에 이걸 발달 시기로 본다면 아이의 자기주장성이 잘 드러나고 성적 호기심도 생겨나고 그리고 어떤 면 자기 거대성이나 그리고 부모 이상화나 이런 자기가 셀프가 잘 발달할 수 있는 아주 그런 발달 과정에 있는데 이 부모가 이런 발달 과정에 축하하는 입장에서 동참하지 않고 아이가 잘못될까봐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아이로 자랄까봐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아이가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기주장성이나 어떤 성적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마저도 다 너무 억압적으로 다가갈 때 아이들은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그래서 자기 안에 거기서 성적 호기심이라는 것은 코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건 성의 문제가 아니고 원래 애정, 사랑이 주어지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한 방어 수단이 섹슈얼라이제이션이라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애정이 실패하는 곳에 성애화가 있다. 섹슈얼라이제이션이 있다. 애정과 섹슈얼라이제이션이 같은 게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러브하고 섹슈얼라이제이션을 다르게 봤던 거죠. 그래서 충분하게 사랑받은 아이는 성애화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의 성애화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여기에서 또 다른 학자들은 정상적인 성적 발달을 코웃이 잘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또 견해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방어적인 성애화를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충분한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성애화의 그 섹슈얼라이제이션으로 가는 일이 별로 없는데 충분한 애정이 결핍되어 있을 때 성애화가 일어난다. 아이들이 자기 안에 자기 혼자 버려져 있는 속에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얻는 수단이 자기 바디를 통해서 쾌감을 얻는 거라는 얘기. 이게 성애화라는 것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 성애화, 사회 규범으로서 금지되는 그런 성이 아니고 유아적인 성욕인데 이것은 아이들이 사랑받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살아있음을 느끼는 이런 과정이 성애화, 섹슈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한다면 이건 사랑을 충분한 보살핌과 지지와 사랑이 돌봄이 있으면 이것이 성애화가 별로 문제가 될 만한 성애화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 공격성이라고 봤던 부분 부모가 공격성을 느끼는 것은 사실은 아이가 자기가 태어난 모습으로 살고 싶어 하는 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트루 셀프를 가지고 있다면 트루 셀프가 발현되는 것이 자기 주장성이라는 얘기예요. 자기는 자기가 타고난 어떤 코웃이 설명했던 것은 스킬스나 탤런트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타고난 어떤 탤런트가 어느 쪽으로건 발달하고 싶어하는 방향이 있겠죠. 아이가 그 발달하고 싶어하는 그 자기는 부모하고 다른 어떤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니. 그럼 아이가 부모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를 했을 때 부모가 얘는 왜 이래? 그러면 안 되는 거야라고 아이의 독특함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거 어서티브니스는 어떤 트루셀프의 발현이라고 우리가 잘 인정해 준다면 이건 우리가 환영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될 일인데 아이의 그 셀프 어서티브니스를 부모에 대한 공격이라고 이걸 어그레션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이게 파괴 본능, 디스트럭티브한 어떤 인스팅트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파괴성 내지는 공격성, 죽음 본능 이런 것이 발현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전혀 다른 얘기. 아이는 자기의 살아있는 자기 안에 트루 셀프를 발현해 나가는 과정인데 부모가 이것을 부모들에 대한 반항이나 공격으로 잘못 받아들인 데서 오는 오해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오해를 근거로 해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은 자기의 이해받지 못함, 그 좌절 때문에 없던 공격성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이 공격성은 부모의 실패에서 오는 것이지 원래 그 공격성이 필수적으로 누구나가 갖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집의 아이들은 굉장히 평화스럽게 그런 성품을 타고 평생을 사는데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은데 어떤 집의 아이들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 집안 사람들은 누구하고나 항상 다툼을 예사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게 이게 에더퍼스 컴플렉스의 유니버설리티라고
어떤 편재성 자체가 조금 의아스러운 거죠. 그리고 문화마다 각각 다른 것인데 프로이드가 우리 인간은 역동으로서 이런 것을 원래 가지고 있어서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일반 이론을 만들었다고 하는 게 무리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점에서 코웃과 프로이드가 크게 다르다고 하는 것. 그래서 코웃이 뭐라고 하건 셀프하고 셀프 아브젝트하고 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대상관계 이론이고 대인관계 이론이고 그리고 환경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 중심이냐 아니면 자기 안에 심리 내적인 아니면 우리가 타고난 인본한 우리의 역동 그리고 이게 본능이라고 하는 거 인스팅트나 드라이브라고 하는 거 우리가 타고난 부분에 의해서 지배받는다고 하는 이론과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간다는 이론 사이에 큰 차이가 이 속에 숨어 있어요.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린 셈인가요? 에디퍼스 컴플렉스가 문제가 되고 그 과정이 순조롭지 못하고 그로부터 여러 가지 신경증이 오는 것은 원래 부모가 충분하게 에디퍼스 컴플렉스 이 시기에 자기의 부모로부터 좋은 환경에 자라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트루 셀프가 발현하도록 도와주지 않았던 환경 속에 자란 부모인 경우에는 자기가 자녀를 키울 때 아이의 발달을 성취로 보지 못하고 자기가 통제해야 될 어떤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자유스러운 환경 속에 자기 참자기로서 자기가 발현하는데 자기 부모로부터 충분한 지지와 응원을 받지 못한 흔적이 결국 자기 자녀를 키울 때 자기가 결핍됐던 그 환경을 채워주지 못하고 과거의 부모가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아이를 통제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